자, 평면 좌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수학 상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도형 있잖아요. 도형을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합동이나 닮음이나 원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길이를 재거나 각도를 재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논리적인 어떤 생각의 결과에 이곳의 길이는 얼마일 것 같다. 이곳의 각도는 몇 도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게 괜찮긴 한데 한계가 좀 있어요. 한계가 좀 있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이제 그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프루프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논증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과거에 고대 그리스 정도에 이미 집대성이 끝나는 학문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끝이고 현대 기하학은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고 해서 도형을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길이나 뭐 좌표라든가 각도나 이런 것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는 걸 해석기하라고 하거든요. 해석기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논증기하로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목표는 뭐냐면 식을 보고 도형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형을 보고 식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훨씬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보고 도형을 떠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더 쉽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텐데, 모든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뭐냐면 점이에요. 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점에 관한 문제인 거죠. 점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볼까? 점이 뭐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으면 점인가요? 여기 점 보여요? 보이잖아. 이게 점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녹색으로 색칠된 원이죠. 원의 크기가 겁나 작을 뿐이에요. 점은 실제로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제가 점 찍었다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점이 있다고 말하면 점이 있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점 자체가 아니고 위치예요. 뭐라고요? 위치요. 그냥 이것저것 다 복잡하면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위치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95% 이상 정답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붙일 필요 없어요. 점은 뭐라고요? 위치라고요. 점은 위치예요. 알겠죠? 그러면 위치를 설명하려고 점을 만들었는데 내가 점을 안 찍고 여러분에게 위치를 설명을 하려면 여기쯤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친구들한테 우리 집이 어딘지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랑 나랑 공통적으로 아는 대상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뭐 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쌍용 사거리에서 보면 이지랄 하고 있잖아. 맞아?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위치를 설명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 좌표에서요.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은 바로 뭐냐면 원점이죠. 원점. 야, 그러면 안 적어도 돼야지. P라는 점이 있는데 5라고 적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긴가에 어딘가에 원점이 있어요. 원점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근데 5라고 적혀 있으면 우측으로 5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 P가 있다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점을 실제로 찍지 않아도 어딘지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걸 적은 거지. 실제로는 이 P 같은 걸 안 적어도 얘를 보면 얘가 5로부터 우측으로 5번, 5만큼 이동한 위치에 저 점이 있구나라고 다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 자체가 위치라는 거고, 이 위치를 표현하려면 좌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점들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좌표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고 싶으면, 좌표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도 표현하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하고 뭐 3,4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기서 이만큼 3만큼 가고 이만큼 4만큼 갔을 때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P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수 붙으면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점은 진짜로 위치를 표현하고요. 그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자, 직선 위의 한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수하고 같습니다.
모든 실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수를 갖게 돼요. 위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실수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P하고 X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럼 저 X를 보고 이 P는 어디에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니? 예.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위의 한 점은 실수의 순서쌍하고 같습니다. 그럼 평면 위의 점을 표현하려면 P하고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마이너스 2,3 이랬을 때 여기 있구나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위치가 확인되는 거죠. 점 자체가 점 스스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점이 가지고 있는 좌표 자체가 어떤 위치를 표현하게 되므로 해서 점 자체가 그냥 위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점이 이동을 하잖아요. 점이 이동을 하는데 점은 물론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 점이 이동한 흔적이 곡선이 되겠습니다만 점이 반듯하게 이동을 하면 점이 이동한 흔적이 직선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 직선이 되겠지만 조금 이동하다 말면 뭐가 돼요? 선분이 되죠. 그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뭐 제가 어떤 선분을 긋잖아요. A가 안 반듯하네. 대충 반듯하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선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울 텐데 이건 이미 배웠어요. 중등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느낌을 한번 배워봅시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이 직선상에 두 점이 있는 거고요. 원점의 위치는 어디냐라고 하면 뭐 어딘가 있겠죠. 정확하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에 원점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X1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X2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알았죠? 이 경우에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보통 D로 표현하는데 이 D를 D라고 써도 되고 그냥 선분 AB라고 쓸까요? 선분 AB의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아가들? X2 X1 이렇게 볼 수 있니? 맞아요. 근데 X2 X1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X2가 X1보다 우측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측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좌측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진 않죠. X2가 X1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다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B가 있어요. X2가 있고 여기 원점이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X1이 있고 이러면 이 길이는 뭐냐? 여전히 여기서 길 빼도 되느냐? 우측에 있는 점, 좌측에 있는 점 빼도 되느냐?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X2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마이너스 X2거든요. 맞아요? 이 길이는 그냥 X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좌측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면 실제로 얘랑 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우측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좌측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게 되면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X1과 X2의 대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X1과 X2의 대소를 모른다면 이런 게 주어지지 있지 않다면 우측에 있는 점에서 좌측에 있는 점의 좌표를 뺀다는 건 차를 구한다는 관점이죠. 큰 거에 작은 거 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럼 좌표의 차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절대값 빠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려면 이 절대값이 꼭 있어야 돼요. 됐니? 됐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평면상, 좌표 평면상에서 선분 AB 사이 거리를 구해볼 건데 편의상
1사분면에 있는 점을 하겠습니다. 뭐 반드시 1사분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 두 점이 1사분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x1, y1이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x1일 거 아니냐, 가들? 여기에 좌표는 x2겠죠? 여기에 좌표는 y1이고 여기에 좌표 y2일 거 아닙니까? 맞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감이 와요? 여기의 길이는 여기랑 같잖아요. 여기의 길이는 여기하고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x2-x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도 x2가 x1보다 우측에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간주하면 이렇게 써야죠. 이해되니? 여기의 길이는 마찬가지예요. y2-y1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고 간주하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써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잘 알고 계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B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놈은 뭐가 되겠냐면 x2-x1의 차의 제곱 더하기 y2와 y1의 차의 제곱이 되죠. 근데 친구들 절대값을 제곱할 거면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B의 길이는 항상 양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씌워서 표현할 텐데 이때 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으로 바꿔서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중등 과정에서도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정도는 구하기 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고 물으면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구한다고 보면 돼요? 좌표의 차를 구합니다. 맞아요? 평면에서는요.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요. 뭐라고요?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x2-x1의 제곱 더하기 y2-y는 식으로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대답하지 마. 뭐라고 대답하라고?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선생님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공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이해됐니, 아가들? 자, 다음 내용은 넘어가 봐도 되죠? 넘어가 되죠?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중선 정리는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의 정리이고요. 원래 이제 스튜어트 정리라고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정리가 있는데 스튜어트 정리는 고3 교육과정도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에 아주 특별한 형태인 정리 하나 배울 텐데 이걸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 중3 피타 활용해서 나오거든요. 중선 정리. 중선 정리라는 명칭 기억나서 손 들어봐. 기억나죠? 예, 중3 피타 활용해서 나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식의 모양이 되게 기억이 안 나게 생겼어. 자, 한번 봐보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냥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쌤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쌤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됐니? 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이름이 중선 정리니까 뭐가 있어야겠니? 중선이 있어야겠지. 중선 기억나? 수직 이등분선, 수선, 각의 이등분선, 중선 다 구분할 줄 알죠? 중선은 뭐예요, 정의가?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잇는다. 개수가 안 맞네? 에이씨.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거. 기왕이면 진짜 중점인 게 좀 보기 편하잖아요? 잠깐 나와봐.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여기까지면 되겠네요. 자, 중선 다시 그어볼게요. 여기 그럼 중선이죠? 됐죠? 예. 네. 여기 C고요. 중점은 보통 M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M으로 표현할게. 미드 포인트는 얘기해요. 알겠죠? 예.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는 얘기죠. 자, 정리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되게 외우기 쉽게 생겼죠, 지금? 그지? 이게 중선정의 공식인데 이걸 들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왜 기억을 못하느냐? 기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공식의 모양이 일단 외우기 싫게 생겼어요. 그죠? 두 번째로 중선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공식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피타고라스의 정리 모르는 학생 있나? 나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겠다. 손 들어봐. 없을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언제 성립한 정리죠? 직각삼각형에서요. 자, 제가 지금 이 적은 중선 정리는 어떤 삼각형에서 성립하죠? 아무 삼각형에서 성립합니다. 야, 그러면 아무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게 더 중요하냐? 직각삼각형만 성립하는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아무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정리가 훨씬 쓸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하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에서만 성립하지만 쓸데가 많긴 해요. 알겠죠? 네. 근데 얘는 삼각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산 피타 활용해서 나오는 증명. 걔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요. 피타를 막 여러 번 써가면서 증명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증명 과정이 되게 길고 좀 헷갈려요.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여기서 중선전개 한 번도 언급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3 때 한 번 증명을 해봤지 않냐? 논증기하로. 불편하지 않았어? 내가 이걸 해석기하로 다시 한번 증명해 줄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봐. 이거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는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움직이는 점일 때가 많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점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시에 변하죠.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런데 이 둘이 같다고 했잖아. 우변을 봐봐. 누구만 변해? 얘 혼자 변해. 여기의 길이 고정이야. 그럼 선분 두 개의 길이가 변하는 상황을 선분 하나의 길이가 변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하긴 친구들? B와 C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M도 고정돼 있죠. A 혼자 움직이는 거야. 그럼 A 혼자 움직일 때 여기에 제곱 더하기 여기에 제곱을 물어보면 둘 다 길이가 변한다고. 그런데 이걸 우변으로 바꿔놓고 보면 얘 혼자밖에 안 변해. B만 안 변해. 이해되겠어? 이 두 가지 이유로 중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증명은 안 중요해요. 왜냐? 제가 지금 증명해드리면 누구나 이제 다 증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 해석기를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좌표축을 넣어야 되잖아요. XY축은 아무데나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잡는 게 증명이 제일 쉬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 M을 원점으로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는 어디든 위치할 수 있으니까 A, B라고 잡을 수 있지만 지금 C는 X축이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C, 0이라고 잡으면 M이 중점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C, 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 그지? 중점이 원점이 되게 좌표계를 잡은 거예요. BC가 X축 상에 놓이고. 자, 이랬을 때
A, 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을 더해보죠. 아까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 여기서는 제곱이니까 차의 제곱만 더하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 마이너스 0은 B니까요.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돼요. 이해되지? 그지? 이걸 정리해보면 A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가 된다는 친구들. 이해하겠니? 이제 자 다음은 우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계산해보죠. 그럼 2배의 AM의 제곱은요? X좌표의 차가 A예요. A의 제곱. Y좌표의 차가 B예요. B의 제곱. 그리고 BM이라는 길이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의 차만 있으면 되거든요. 차가 C죠. 그럼 C의 제곱이에요. 친구들 여기 봐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혹시 중3 과정 피타 활용해서 중선정리를 증명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학생이라면 이 증명이 얼마나 소름 끼치기 쉬운 건지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알겠죠? 오, 좌표계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쉬워진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해석기하학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정리를 통해서. 알겠니? 배우라는 거지, 이제부터. 그래야 더 어려운 도형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알았니, 아가들? 알았어?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적고 있어야지.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이 정리를 계속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 계속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알겠죠? 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4번에 보시면 처음 듣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줄여서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해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으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설명하다가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서 끊기잖아요? 끊기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책들 보면 그냥 내분점 구하는 공식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그걸 외워서 풀고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분점과 외분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그리지 마세요. 그냥 저만 보세요. 알겠죠? 저만 보세요. 알겠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점을 하나 찍고 싶어. P라는 점을. 다시 이 상태에서 인쇄해서 니한테 종이를 줬어 내가. 알겠지? 그럼 우리는 다 똑같은 종이를 갖고 있고 다 똑같은 점이 현재 찍혀있는 상태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 P를 딱 찍으면서 야 니네도 여기다 P 찍어봐 이러면 니네도 다 각자 찍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새로 찍은 점인 P와 내가 방금 찍은 점인 P는 같은 점이게 다른 점이게? 무조건 다른 점입니다. 당연하지. 눈대중으로 보고 찍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두 점이 이미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 두 점이 있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직선 위에 세 번째 점을 잡고 싶은데 내가 말만 해주면 니네가 다 똑같은 점을 잡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 관계라고 해.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알겠지? 그냥 내가 어딘가에 점을 잡으면 그 점을 너네도 똑같은 위치에 잡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 점은 사실 어디 있냐면 두 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점이 아니라. 요만큼 거리를 재보니까 m이고 요만큼 거리를 재보니까 n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거리를 이용해서 네가 똑같은 점을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거리의 b만 이용해도 똑같은 점을 잡을 수 있겠죠. 가령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3등분한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가 p라. b에 가까운 게.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분 A, B를 적지 마세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표현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BA라고 적잖아? 그럼 똑같이 M 대 N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적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 보니까 규칙을 아셔야 되는데 항상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어야 돼요. 그리고 P는 경유점인 거죠. 그래서 선분 AB라고 언급을 했으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P 찍고 B로 갈 때 이 M 대 N을 읽어야 되는 거고 BA라고 시작했으면 여기 시작해서 P 찍고 여기 갈 때 N 대 M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런데 얘는 어쨌거나 이 선분 AB 위에 찍히는 점이잖아. 이 점은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선분 AB 내부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점이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면 무슨 점이라고 부르겠냐?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선분 AB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제 외분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 안 적어도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별 내용 아니라서 굳이 열심히 적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직선이 있고 AB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점 Q를 찍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렇게 길이를 재야 맞겠지? 왜냐면 선분 AB를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그럼 A에서 출발해서 Q를 찍고 B로 도착해야 한다고 했잖아.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가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N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예.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근데 여기서 뭐 한 가지를 깨닫지? 뭘 깨달아요? 선생님 외분점은 이렇게 왼쪽에 찍힐 수도 있고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죠? M이 더 작으면 왼쪽이 찍힙니다. N이 더 작으면 오른쪽이 찍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똑같아요. A하고 B가 있어요.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숫자를 넣어서 A, B를 3대 5로 아니 거꾸로 해볼까?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Q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5대 3인데 왼쪽에 있을 수 있나요? 야, 그럼 이만큼 나갔을 때 여기가 5인데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가 3인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외분점은 어디 찍혀야 되는구나. 이 오른쪽에 찍혀야만 말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 이해 가요? 그래서 이 M과 N의 대수에 따라서 왼쪽에 찍힐 수도 있고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니네한테 M과 N의 숫자를 줬을 때 정확한 위치까지 계산이 바로 안 되더라도 이게 선분 AB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조차 안 들면 계산만 할 줄 알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한 점을 공유하려고 이 개념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새로운 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니네도 이쯤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분점도 마찬가지야. 아까 뭐 예를 들어서 3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한 위치까지 모르겠지만 정 가운데보다 약간 우측이 찍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중점보다 오른쪽이 찍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좌표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여기 새로 찍은 점을 P라고 하면 이 P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P의 좌표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이 뭔지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선생님이 선분 AB를 뭐 3대2로 외분해 이렇게 말했어요. 혹은 선분 BA를 5대3으로 외분해요. 선분 BA를 뭐 3대7로 내분해 이렇게 말을 하면 니네 머릿속에 대충 이 정도?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실제로 분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한 걸 잊고 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분점과 외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분점을 설명할 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과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외분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에요. 시작점, 경유점, 도착점 이런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배경 지식은 갖고 계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안 지우고 놔둘 거거든요. 이걸 적을 필요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는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